금요일입니다. 이제 대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약간 지나면은 대선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정권 교체라는 그 분수령을 향해서 여러분의 굳은 결심과 전파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저께 밝힌 그 청와대를 없애고, 그저께 밝혔죠. 청와대를 없애고 광화문 정부를 청사의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보았다는 그 기시감이 없지 않습니까? 기시감이 있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보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광화문에 무슨 청사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없애고 광화문 정부 청사에 대통령실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감이죠. 어디선가 많이 봤던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새로운 대통령실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 부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아주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남대문 시장이나 어디 가서 뭐 아주 이렇게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굉장히 참 얘기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체화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없애겠다 했습니다. 광화문 정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임기 첫날부터 하겠다. 청와대의 부지는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새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확 바뀐다. 민간합동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고 새 대통령실은 확 바꾸겠다 이겁니다. 아주 신선한 이야기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기존 청와대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광화문에 만들겠다는 것 선언을 했는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은 했는데 실천을 못했죠. 근데 윤석열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그런 느낌을 저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준과 동시에, 국민이란 말을 썼습니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 없애버리겠다 하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실현에 옮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실현에 옮기기가 쉬울까라고 관측도 있지만, 하여튼 이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도 지금 강합니다. 윤 후보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청사, 서울청사에서 구축될 것이고, 아주 딱 구체적으로 딱 지적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축될 것이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구체화시켰습니다. 청와대라는 표현 대신에 대통령실을 강조한 겁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윤 후보,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청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기염토하는 이 말은 상당히 신뢰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윤 후보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진, 그리고 민간 인재 투입이 확대된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우수한 사람이면 모두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가 있는 젊은 인재들,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의 컨트롤 타워 안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재차 3차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거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의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법의 지배, 이거는 윤석열의 가치입니다. 윤석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이것이 검찰총장 할 때 그가 그를 상징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은 전부 밑에 사람한테 지웠던 그런 관례들을, 그런 관행들을, 그런 모습들을,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자기는 탈피하겠다 했습니다.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겠다 그랬습니다. 아, 멋쟁이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고 공은 아랫사람한테 돌리는 이러한 사람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는 이어진 문답 시간에도 민간 인재 참여 시의 책임 소재, 검증 문제, 보안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간합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현재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점검하느냐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꼭 필요한 보안 문제는 별도로 관리할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노출시킨다 국민에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앞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윤 후보는 검찰 인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시스템 관리를 하고 개별 인사는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과 미래 어젠다를 잘 추출해서 대비하는 것이 기본 책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정기능 중심의 기구를 두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날 윤 후보 공약의 관심은 광화문 대통령실이 이 광화문에 집중됐습니다. 당선 후에는 경호경비의 어려움이라든가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가 없고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과연 실행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요 2017년 대선 당시 집무실을 광화문에 서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큰 소리 꽝꽝 쳤지 않습니까?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당선 후에는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윤 후보가 그래서 한간에 경호경비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할 수가 있을까를 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윤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호나 외빈 접견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에 임기 첫날부터 하겠다. 관저도 밖으로 나오고 경호실이나 군부대는 최소 필요 한도 내에서만 두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경호는 그것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식과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부연은 했습니다. 광화문 집무실에서 국민들의 시위를 듣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위도 시위 나름이죠. 민노총 시위하는 건 좀 듣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민노총이 시위하는 것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제 맘대로 하는데요. 그런 시위를 안 들었으면 국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국민들이 민노총 시위라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방역이고 뭐고 거기는 민노총은 법이 없습니다. 민노총은 민노총법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민노총을 키워놨습니까? 누가 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민노총을 저렇게 키운
권력이 어느 권력이고 무슨 권력일까요? 네, 누가 키웠을까요? 이런 민노총의 시위, 이런 시위가 그런 시위가 있다면 국민들은 그런 시위, 집회 시위는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법에 의한 시위는 권장하되 법에 밖에 법 밖으로 나가서 법에 위배된 시위는 법이란 거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 아닙니까? 네. 권력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건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권력법이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통령의 의지가 있더라도 광화문 대통령실은 경호처에 강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실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 인력 줄일 수도 없고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2대, 국민과 더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점은 상당히 호기심의 초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